네, 오늘은 윤석열 장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의정부지검에 와서 은행장부 증명 사문서 위조죄에 대해서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지검에 윤석열 장모 사건이 전부 다 이첩되고 있어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검찰의 수사 수법을 보면은 아주 악랄하고 교묘합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이것을 이러한 수사를 강력 규탄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사가 잘못되었는지 여러분들한테 실상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사문서를 위조한 사람, 은행장부 증명을 위조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위조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수건이나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실을 파헤치고자 이른 시위에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윤석열 장모 사건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죄, 은행장부 증명 공정수사하라고 1인 시위 나왔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의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으로는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오늘 많이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없네요. 기자분들이 윤석열 장모를 소환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장모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은행장부 증명을 수사하지 않는 검사를 이렇게 촉구하러 이렇게 시위를 검사가 공문서에 허위 내용을 작성을 하면은 실수다. 이것은 별 상황이 안 된다. 공문서를 위조해도 이건 별것이 아니다. 고의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다 무마시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그 위조된 서류, 허위 서류를 국민에게 적용시킬 때는 숫자 하나만 쓰더라도 아주 엄정하게 처벌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빵 한 조각만, 100원짜리 빵 한 조각만 훔쳐도 구속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100억 원대, 300억 원대 은행장부 증명을 위조해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체포영장 청구서에
법인 대표를 사전에 다 파악하고 조사했으면서 소환 통보도 하나도 없이 직업을 미상으로 하고 쓰고, 변호인한테 알려달라고 해도 변호인한테 연락을 못 오게 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허위 직업을 쓰고,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서류가. 나중에 이 검사가 허위 작성한 서류들은 다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사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는데 위조하였다고 허위 작성하여 징역 2년을 살게 했습니다. 사문서 위조가 죄가 안 될 것 같으니 국세청에 세무조사 통보하여 강제로 고발시키게 만들었고, 2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도 탈세도 아니지만 부모님한테 용돈 드린 거를 가지고 탈세라고 해가지고 징역 2년 6개월을 살게 했습니다. 이게 검사입니까? 족복입니까? 현재 그 담당 검사는 서울 서부지검에 근무하는 걸로 나왔는데 부부장 검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찾아가서 왜 이렇게 했는지 서울의 소리와 응징하러 갔더니 해외 연수 떠났대. 해외 연수, 어학연수.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무슨 어학연수를 배웁니까? 빨리 당장 해외 연수를 취소시키고 조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소환 조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 했다가는 검찰에 아주 치명적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못 받고 있지만 아주 해체 수준에 가까운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거 알수 있어요. 알아봤자 시간으로 이정입니다. 이정이고 진짜 행동. 그럼 아무 관련 없어요. 그냥 공정수사 하나만. 저도 확인해. 사항이 있어요. 확인 필요한 사항이라면은 내가 알려드려요. 예를 들어서 운전부지에는 내가 사건이 있어가지고 뭔가 불만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알려드려서 더 억울하다 이렇게 했는데. 취지는 뭐예요? 취지는 이게 과거에 사문서 위조로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수속을 대행을 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 거기 이제 묻혀 들어간 거죠, 저를. 제가 위조했다. 위조할 리가 없죠. 할 수도 없고. 근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는 안 했다고 수석부도 우기니까 나만 이제 사번에 넣었어요. 징역 2년 6개월이요. 예. 아니, 집행유예가 아니라 징역 2년 6개월. 말도 안 되죠. 그때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기획수사인 거를 이제 제가 발견해가지고, 그 검사가 내가 잘못한 거 있다고 치고, 쳐서 그거를 받았다. 그러면은 검사가 제대로 이렇게 절차를 제대로 했느냐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체포영장도 위조됐고, 구속영장도 지금도 들어가는 못 오죠. 다 전재산 다 뺏기고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부모님한테 용돈 타가지고 지금 7년째 여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검찰의 수법이. 그러면 그때 이제 2년 6개월 2년 6개월 받으시고 예. 재심해달라고. 그렇지. 재심하기 전에 그러니까 재심해달라고 2,200원 앞에서 좀
이름시가 아니요, 재심이 곧바로 안 돼요. 뭐가 돼야 되냐면 재심 사유가 되려면은 사유가 법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검사가 이것은 누가 뭐 계속 사유가 안 돼. 저한테 누가 막 고소를 했다든지 뭐 그런 피해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를 신청을 했는데 아니 재심치는 안 했어요. 자격이 안 돼요 아직은. 그래서 누가 뭐가 문제냐? 저를 수사관하고 검사가 이렇게 불법 행위를 했다, 불법 서류 조작을 했다라는 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고소를 하고 있는데 검찰청에서 다 각하를 시켜요. 그렇지, 강화도 여기도 좀 알려주시면 그래요? 두협. 예. 근데 안 되는 거기는 무슨 대검에도 진정도 되고 법무부도 진정도 되고 또 청와대도 진정도 되고 그 인천지검 가서 조사를 또 받고 인권감독한테 또 받고 뭐 해도 다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다. 장모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은행장부를 위조했는데 이걸 처벌을 않고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만 처벌시키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관련된 안모 씨라고 이런 사람들이 전에 처벌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너무나 똑같아, 수법이. 그래서 내가 들고 나와야겠다. 이 사건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검찰들이 수사하는 수법이 왜 이렇게 똑같냐? 원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그 곁다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잡아들여가지고 징역 주고 그런다. 그래서 지금 그 검사를 만나려고 지금 서부지검에 있어요. 인천지검에 있다가 이제 부부장까지 승진을 했는데 김상준. 예. 부부장 검사인데 지금 연수 갔더라고요, 회의로. 면담에서 당신이 왜 이렇게 체포영장의 청구서에 직업을 허위로 작성했느냐. 직업을 미상으로 했어요, 미상. 법인 대표를. 뭐 직업을 예. 그렇죠. 모르는 때는 중요한 그런 게 아닌데 범죄나 아니 그게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다 확인을 했는데 체포영장 청구서에 직업을 미상으로 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 몰라서 미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알고도 미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했다는 거예요. 사무실까지 다 와가지고 다 파악을 하고 직원이 몇 명 있는지 사무실 위치가 어디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미상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변호인이 있었는데 변호인이 또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들이 한 50가지 다 갖고 있어요. 50가지가 되는데 검사들이 이렇게 자기네 서류를 이렇게 위조할 수가 있느냐, 허위 작성할 수 있느냐, 깜짝 놀랐어요. 허위로 작성했던 서류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예, 체포영장 청구서에 직업을 미상으로 하고, 체포영장만 아니 체포영장 말고 기타 다른 것도 있죠.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허위 작성하고. 수사 내부 서류가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 형법 절차상 우리 그 국민이 이렇게 검찰에 소환되거나 그 조사받을 때 수사 내부 서류가 아주 중요하지. 외부 서류는 하나도 없고요. 예. 위조된 외부 서류. 예. 나에 관련된 위조 뭐를 했냐? 예를 들어 은행장부 증명을 위조했다든지, 뭐 여권을 위조했다든지, 뭐 시민권적 위조했다든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제로인 상태로 생 사람을 잡아다가 놓고 이렇게 구속시키고 그러는 것도 있는가 봐요. 그리고 체포영장이나 이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여기에 영장 담당 판사가 있는데 이 영장 담당 판사가 원 담당 판사가 아니라 당직 판사의 전부다. 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검찰 자체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간이. 이거 수사는 다 엉망이다. 다 가짜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분들이 여기 와서 수사하는 걸 보고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 나오고. 그래서 내가 수사 내막도 다 알아요. 얼마 안 있으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하는데 공소시효 딱 날짜 봐가지고 무슨 핑계 대가지고 딱 피해 이걸 위조한 사람이 아니라 위조하려고 옆에서 같이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 이 사람만 기소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 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여기 의정부지검으로도 아무 상관없고. 유형이 수사하는 유형이 검사들의 수법이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밝혀냈어요. 어떻게 수사할 것이다. 예측까지 다 해요. 절대 이거 처벌을 안 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예, 예. 그렇죠. 공소시효가 그때까지인데 그 공소시효 운운할 필요가 없어요. 그 뒤에 것도 은행장부증문 지금 당장이라도 기소를 해야지. 정경심표는 하루 만에 공소시효 남았다고 기소는 지금 일주일이나 남았잖아요. 지금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일단 기소부터 해놓고. 네? 그때 옛날에 인천 그 사건 네. 뭐가 억울하고 사문서 위조를 안 했는데 위조한 사람이라고 그때 당시에 저보고 여권을 위조했대요. 여권. 예. 아니요. 다른 사람 여권을. 예. 다른 손도 안 됐는데. 그래서 잡혀갔어요. 여권을 위조했다고 체포영장이 나와가지고 애낮에 강남에서 그것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변호인이 똑똑한 검사들이 하나씩 있어요. 특히나 인천지검도 악독한 검사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악독한 검사가 있을 텐데 왜 그 중앙지검에 있는 서류를 갖다가 왜 이쪽으로 옮기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건 다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중앙지검에 가가지고 시위도 하고 그래요. 오셔가지고 네. 어떤 식으로 네네네. 물론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알아보고 도대체 사연이 뭔가. (350억 원대) 은행잔고 증명 위조가 위조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공소시효 가지고 지금 언론에 장난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기소하면 됩니다. 내일 또 기소하면 되고 시간은 충분합니다. 검사가 기소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소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버피아 영화 감독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러한 내용을 영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1편은 다 만들었고 현재 2편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국민으로서 국민을 위한다는 검찰, 인권을 보호한다는 검찰 말뿐이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왜 거짓말인지 실상을 나중에 또 공개하겠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검찰, 이거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를 하지 않았는데 사문서 위조를 했다고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체포영장에 허위 직업을 기재하고 변호인의 졸업받을 권리를 박탈시키고 체포하여 영장 담당 판사도 아닌 구속영장 담당 판사도 아닌 엉뚱한 당직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몰래 받는 그런 사례, 이런 것들은 하루속히 개선돼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해당 검사가 승승장구하여 지금 부부장 검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장 검사가 해외 연수를 떠났대요. 해외 연수. 지금 검사들이 얼마나 지금 사건 때문에 바쁩니까?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해외 연수, 그것도 어학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50살 넘어가지고 해외 연수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물타기입니다. 저의 사건의 공소시효는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변호인 조력권 방해, 불법 구금,
불법 체포, 죄명이 14가지나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건 14가지 죄목 중에서 하나입니다. 불법 구금. 이 불법 구금은 공소시효가 10월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또 그때까지 시간이 넘으면은 그 이후에 공소시효 가지고 공소시효가 지났네 뭐네 이렇게 또 따질 겁니다. 이게 검사입니까? 이게 검찰입니까?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해외 연수간 검사를 신속하게 소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검사를 해외 연수 보내가지고 나중에 어디다 써먹을 것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다 주지, 해외 연수 체리비 주지, 교육비 다 주지. 이 검사가 한국으로 온 다음에 어디다 도대체 또 써먹을 것입니까? 불법을 하는데 또 사용할 것입니까? 이런 검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필요치 않습니다. 이러한 검사의 불법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사용하던 사업체, 강남역에서 사업하던 임대 보증금 2억이나 되고 월 임대료로 1,000만 원씩 납부하는 사무실을 폐쇄당했고 직원 5명도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임대 보증금은 구치소에 쳐놓은 동안 다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남아있는 1억 원도 지금 7년째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문서 위조죄가 무죄가 될 것 같으니 국세청에 통보해서 세무조사를 시켜서 탈탈 털어서 적법 절차를 거치도 않고 무조건 세금이 30억이다 해가지고 지금 전 집과 재산을 다 경매 처분했습니다. 있지도 않고 20년 동안 이루어온 사업체가 완전 풍비박산 났습니다. 이게 국가기관입니까? 국가 조폭입니까? 침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위조한 서류, 검사들이 어떠한 수법으로 국민을 괴롭히는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년도 8월에 서울 강남에서 수사관 10명에 의해서 갑자기 체포된 뒤로 재판을 1년 6개월 동안 받았고 그 뒤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로 이들의 검사들의 불법을 파헤쳐서 7년 동안 파헤쳐서 불법 사실을 검찰청, 대검찰청, 법무부에 진정내면서 10여 차례 고소를 하였으나 아주 교묘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 이미 판결을 받았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되어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들 검사의 수법은 각 지검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다 파악을 했어요.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동부지검, 서부지검 이런 데서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수사가 똑같아요. 사문수 위조죄 자기들 마음입니다. 검사 마음이에요. 대한민국 법은 실종됐어요. 검사 마음, 판사 마음. 우리 국민은 그들의 마음에 의해서 그들의 조작에 의해서 당하는 꼴이에요. 이런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는 나중에 서류를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검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검사가 조폭 집단이니까요. 조폭 행위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조폭 행위를. 체포영장 나도 작성한다. 공소장 나도 작성한다. 은행장부증명 나도 위조한다. 나도 위조해. 멀쩡한 사람을 생으로 엮어넣는 기술, 조작, 이게 검사가 해야 할 짓입니까?